70세, 은퇴하는 날. 제 마지막 손님이 제 인생의 첫날 밤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감싸 안았고 그 순간 5해를 버틴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한 남자의 조용하지만 뜨거운 인생의 마지막 첫날 밤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택시기사 최복만입니다. 서울 강북에서 40해가 넘도록 택시를 몰았지요. 오늘은 제 택시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져서 더는 운전대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여기서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하늘을 보며 기분이 묘했어요. 마지막 운행이라 그런지 도로 위의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죠. 신호등의 색깔, 행인들의 발걸음, 그리고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까지도요. 오전 내내 손님들을 태웠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 늦었다고 재촉하고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가는 길이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순간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오후 5시 마지막 손님을 태울 시간이 다가왔어요. 강북 도서관 앞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죠. 어디로 모실까요? 아, 네. 미아동 커뮤니티 센터로 가주세요. 그녀는 책 몇 권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빗물이 묻은 우산을 정리하는 모습이 꼼꼼해 보였죠. 비가 많이 오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보통은 손님들에게 말을 걸지 않는 편인데 마지막 손님이라 그런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네, 갑자기 쏟아지더라고요. 도서관에 책 반납하러 갔다가 홀딱 젖을 뻔했어요. 거울로 그녀를 보니 68 정도 되어 보이는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르신도 비 오는 날 운전하시기 힘드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이 마지막 운행이라 더 신경 써서 모시려고요. 아, 은퇴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려 42회 동안 택시를 몰았으니 이제 쉬어야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한 가지 일을 그렇게 오래 하셨다니요. 저도 중학교 미술교사로 오래 일했지만 35해였으니까요. 미술교사였다는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 포기했던 추억이었죠. 지금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그림 가르치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러보세요. 첫 수업은 무료입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평소였다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오늘따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내게 작은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택시비를 건네며 명함 하나를 함께 주었습니다. 윤인숙입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제 택시 인생의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남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5해 동안 무미건조했던 제 마음에 작은 파동이 일었습니다.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고 내일은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았어요. 마지막 손님이었던 윤인숙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림 수업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째 집에만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난 뒤 갑자기 생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일상이 반복됐죠.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택시를 보면 괜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냉장고가 텅 비어서 마트에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라면 코너를 지나가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난주 마지막으로 태웠던 손님이었습니다. 윤인숙 씨요. 어머, 택시기사님 아니세요? 정말 우연이네요. 인숙 씨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옷차림이 단정했고 얼굴에는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복만입니다. 갑자기 어색해진 나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신기하네요.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장바구니에 라면밖에 없으시네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대답하자면 아내가 떠난 후로 제대로 된 식사를 잘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라면이나 간단한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죠. 그런데 왜인지 인숙 씨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혼자 사니까 간단하게 먹게 되네요. 인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희 센터에서 내일 점심 나눔 행사가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오세요. 그림 수업도 있고요.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지만 인숙 씨의 따뜻한 초대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바로 수락하기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야, 복만아, 여기서 뭐 하냐? 돌아보니 택시 동료였던 박성도가 서 있었습니다. 성도는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어요. 항상 유머러스하고 활기찬 성격으로 제 삶에 소소한 웃음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죠. 아, 성도야. 그냥 장 보러 왔어. 이 양반 은퇴하더니 완전 은둔자 됐네. 전화도 안 받고. 성도는 옆에 있던 인숙 씨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누구세요? 혹시 복만이 여자친구?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택시 손님이었던 분이셔. 인숙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우연히 다시 만났네요. 복만 씨에게 내일 저희 센터 프로그램에 초대했었어요. 오호라, 그거 좋은데. 복만이 꼭 가야 해. 요즘 넌 너무 집에만 있어. 안 좋아. 성도의 말에 인숙 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요, 꼭 오세요. 내일 11시에 시작해요. 주소는 명함에 있으니까요. 두 사람의 강력한 권유에 못 이겨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숙 씨와 헤어진 후 성도는 제 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 양반 눈빛이 완전 달라졌네. 좋은 인연인가 본데? 무슨 소리야? 그냥 이웃으로 만난 건데. 그래, 그래. 근데 진짜 좋아 보이더라. 가봐. 집에만 있지 말고. 성도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가에 먼지 쌓인 그림 도구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취미로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손가락으로 상자 위에 먼지를 훔치며 내일 커뮤니티 센터에 가볼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볼까 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센터에 가기로 한 날이에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어요. 언제부터인지 거울을 보는 일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외모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랜만에 단정한 셔츠를 꺼내 입고 구두까지 신었어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망설임이 밀려왔습니다. 나이 70에 무슨 그림이냐고 스스로를 탓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설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미아동으로 향했어요. 커뮤니티 센터는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로비에서는 몇몇 분들이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복만 씨, 오셨네요. 인숙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팔에는 그림 도구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네, 약속드린 대로 왔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이쪽으로 오세요. 곧 수업이 시작될 거예요. 교실에 들어서자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였어요. 낯선 환경이라 어색했지만 인숙 씨의 안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최복만 씨입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모두가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고 옆자리 할머니는 물감까지 나눠주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오랜만이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인숙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속에 있는 풍경을 그려볼 거예요. 꼭 실제 장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을 떠올려 보세요. 붓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는 이미 바다를 그리기 시작하셨고 건너편 할아버지는 산 풍경을 그리고 계셨어요. 인숙 씨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어려우신가요? 네,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눈을 감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의 풍경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른 건 아내와 함께했던 남산 공원이었어요. 봄날 벚꽃이 만발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지요. 천천히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그림에 빠져들었어요. 서툴지만 마음을 담아 그렸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인숙 씨가 제 그림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남산이죠? 벚꽃이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었네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리움이 말해주네요. 인숙 씨의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물감처럼 번져나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려 밥을 먹으니 음식 맛이 더 좋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고 굳어있던 표정도 풀렸습니다. 복만 씨, 그림 재능이 있으시네요. 계속 오세요. 인숙 씨가 말했어요. 글쎄요,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오늘 즐거웠어요. 매주 수요일에 수업이 있으니 시간 되실 때 오세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인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인숙 씨, 괜찮으세요? 급히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하지만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다니까요. 그냥 약 먹으면. 그러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인숙 씨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곧바로 인숙 씨를 안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센터 앞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인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걱정됐어요. 아내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처럼 누군가를 또 잃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제발 괜찮아야 해요.
제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염려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미 인숙 씨는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인숙 씨는 검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랬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한 여성이 응급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접수대로 향했어요. 윤인숙 환자 보호자인데요. 제가 딸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저도 인숙 씨와 함께 왔어요. 여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누구시죠? 저는 최복만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인숙 씨가 쓰러지셔서 모시고 왔어요. 그녀의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만 이제 제가 있으니 가셔도 됩니다. 말투가 무척 차가웠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선을 그었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알고 가려고요. 너무 걱정돼서. 우리 어머니 일에 왜 이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방금 만난 분이시라면서요. 보호자는 가족입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선의에서 한 행동인데 오해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의사가 나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인숙 씨 보호자분? 네, 제가 딸입니다. 그녀가 먼저 대답했어요. 일시적인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며칠 안정이 필요합니다. 안심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불편했어요. 조용히 자리를 뜨려는데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환자분을 데려오신 분인가요? 정말 신속하게 대처하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말에 인숙 씨의 딸이 잠시 표정이 누그러졌지만 곧 다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만 이제 저희 가족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인숙 씨가 괜찮다는 소식에 안심은 됐지만 딸의 차가운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틀 후 용기를 내어 커뮤니티 센터에 찾아갔어요. 인숙 씨의 안부가 궁금했거든요. 다행히 그녀는 센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가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만 씨, 병원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인숙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복만 씨. 우리 그냥 이웃으로만 지내는 게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딸 유경이가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건강도 안 좋고 복잡한 상황이라 말을 잇지 못하는 인숙 씨의 눈빛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이미 선이 그어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린 그저 택시에서 만난 사이일 뿐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해해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렇게 센터를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제 얼굴을 적셨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그림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림 수업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녁이 되자 성도가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 그림 선생님이랑은? 다 끝났어.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뭐라고? 무슨 일 있었어?
자세히 설명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그래. 난 노인네가 뭐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했나 봐. 야,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어떡해? 한 번 더 가봐. 됐어. 이제 집에서 조용히 지낼래.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어느 채널도 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 하나 없는 밤하늘처럼 제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또 혼자가 되었네. 원래 그래야 하는 건지도 몰라.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무미건조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날들. 하지만 이제는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잠시나마 다른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흐릿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어요. 박성도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너 요즘 전화도 안 받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길래 확인하러 왔지. 성도는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비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성도는 가져온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택시 차고지 가봤거든. 내 택시에 이게 있더라고. 아마 마지막 손님이 두고 간 것 같아. 봉투 안에는 작은 노트북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나의 하루 그림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숙 씨의 것임을 직감했어요. 성도의 말에 노트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윤인숙의 감사일기라고 적혀 있었죠. 노트를 넘기자 날짜별로 짧은 글과 함께 작은 그림들이 있었어요. 인숙 씨가 매일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한 일기장이었습니다. 그중 제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지난주 화요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은퇴하는 택시기사님을 만난 것. 최복만 씨라는 분인데 참 진중한 분이셨다. 눈빛에 깊은 외로움이 있었지만 말씀하실 때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내 그림 수업에 와주셨으면 좋겠다.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었어요. 마트에서의 재회, 그림 수업 날의 감상, 그리고 병원에 간 날의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은 쓰러졌다. 그런데 복만 씨가 나를 안아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분의 따뜻한 품에서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그런데 유경이가 화를 냈다.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 그 사람이 웃게 해줘서 요즘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말을 못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인숙 씨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이건 그냥 일기장이 아니라 마음의 편지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인숙 씨가 이웃으로만 지내자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그리는 그림을 일기장이랑 같이 돌려주는 게 어때? 생각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성도가 떠난 후 오래된 화구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작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남산의 벚꽃길이었어요. 이번에는 길 위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밤을 새워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일기장과 함께 상자에 담았습니다. 상자 옆에는 작은 화분 3개를 놓았어요. 예전에 아내와 함께 가꾸던 미니 정원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인숙 씨에게 전해야 했어요. 아침이 밝았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인숙 씨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녀의 주소는 이전에 성도가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 진심을 전할 차례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인숙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12층, 2호수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그냥 선물 상자만 문 앞에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만났을 때 어색하거나 거절당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상자 위에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잃어버린 일기장을 돌려드린다는 내용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어요. 돌아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인숙 씨의 딸 유경 씨였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고 당황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경 씨는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놓은 상자를 내려다보더니 물었어요. 딸의 입장에서는 낯선 노인이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을 돌리려는데 유경 씨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유경 씨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자신이 무례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즘 웃는 모습을 처음 봤다며 그것이 다 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인숙 씨가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유경 씨는 제가 인숙 씨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고 인숙 씨가 나왔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택시에 두고 간 일기장을 돌려드리러 왔다고 간신히 말했어요. 인숙 씨는 유경 씨 손에 있는 상자를 보더니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인숙 씨는 상자를 열어보았고 미니 화분과 그림을 보고 감탄했어요.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하자 더 놀라워했습니다. 유경 씨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먼저 들어가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인숙 씨는 그날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제 마음이 상했을 거라며 사과했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혼자였고 갑자기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게 무서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 5해 동안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는데 인숙 씨를 만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인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일기장을 읽었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인숙 씨는 저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도 인숙 씨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요. 인숙 씨는 내일 남산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다며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남산공원을 거닐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인숙 씨는 벚꽃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나란히 서다가 자연스럽게 손이 마주 잡혔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앞으로도 같이 걸어도 되겠냐고 물었고 인숙 씨는 함께 걷자고 말했습니다. 천천히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손은 인숙 씨의 손을, 다른 손으로는 내 마음을 꼭 쥐고 걸었어요.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인숙 씨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매주 수요일 그림 수업은 물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잊고 있던 소소한 행복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유경 씨와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유경 씨는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는 것이 불안했던 거였죠. 그래도 지금은 제가 진심으로 인숙 씨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활동도 활발해졌어요. 인숙 씨의 그림 수업은 점점 인기가 많아졌고 저도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차를 대접하거나 교실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센터에서 만난 많은 분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숙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덕분에 마음 한구석에 있던 생각을 꺼낼 수 있었어요. 사실 한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 택시를 커뮤니티 센터에 기증하려고 했어요. 어르신 택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운전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센터 주차장에서 조금씩 운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는 큰 관심을 보이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의 도움으로 택시를 정비했고 센터 관계자들과 상의하여 어르신 택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인숙 씨도 제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자신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그림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했어요. 제 그림도 함께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인숙 씨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밤늦게까지 함께 작업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인숙 씨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집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센터 어르신들과 성도, 유경 씨도 함께 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택시 체험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셨고 옛날 운전하던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80세 할아버지 한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40년 택시 운전했는데 나이 들어 면허 반납하고 나서 제일 그리웠던 게 운전대를 잡는 거였다고요. 오늘 정말 행복했다는 말씀에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시회 날이 다가왔어요. 커뮤니티 센터 로비에 30여 점의 그림이 전시되었습니다. 제 그림도 3점이 포함되었어요. 남산의 벚꽃길, 인숙 씨의 미소를 담은 초상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센터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역 신문 기자도 와서 취재를 했고 구청장님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숙 씨는 설명을 하느라 분주했고 저는 옆에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인숙 씨가 제 손을 꼭 잡더니 결혼하자고 말했어요. 순간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인숙 씨는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인숙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결혼하자고 했어요. 함께하자고요. 봄날 커뮤니티 센터에는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화사한 꽃으로 장식된 작은 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인숙 씨와 새 출발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성도는 제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긴장됐냐고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척 떨렸습니다. 70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식장 한쪽에는 저희 택시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어르신 택시 체험 프로그램의 상징이 된 그 차는 이제 우리의 특별한 날을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유경 씨는 식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던 그녀가 이제는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회원들, 그림 수업 동료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해온 친구들이었어요. 성도는 사회를 보겠다며 앞에 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재치 있는 진행에 모두 웃음꽃이 피었어요. 드디어 인숙 씨가 입장했습니다.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은발 위에 작은 꽃간을 얹은 모습이 평화롭고 우아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와 제 옆에 섰을 때 세상 모든 행복이 이 순간에 모인 것 같았어요. 간단한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했어요. 젊은 시절처럼 화려한 맹세는 아니었지만 오랜 인생 경험 후에 내린 결정이기에 더욱 단단하고 진실된 약속이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참석자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제가 준비한 손편지를 낭독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인숙 씨, 당신이 내 마지막 손님이 아니라 첫 동반자였어요. 택시 운전사로서 마지막 날, 제 차에 오른 당신이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외롭게 살던 제게 당신은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였어요. 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남은 시간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준비한 편지가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매일 써온 감사일기가 이제는 사랑의 고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넘쳤어요. 성도는 건배사를 제안하며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했고 유경 씨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센터 어르신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그림으로, 노래로, 때로는 따뜻한 포옹으로요. 저녁 무렵 작은 정원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 저희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인숙 씨는 미소 지으며 아이 옆에 앉았고 저도 함께 했습니다. 세 명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순간의 행복이 영원히 간직되길 바랐습니다. 택시기사로서 마지막 날 태웠던 손님, 그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깊고 진실된 사랑입니다. 인숙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이제 우리의 제2의 가정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대를 잡던 손으로 이제는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숙 씨의 손을 잡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준 선물, 그것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